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1월 28일 목요일이죠.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나왔던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요새 나오는 리포트라든지 뉴스가 갈수록 줄어들죠. 오늘 한 10종목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IT 섹터가 대다수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 종근당하고 젠백스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덕산 네오록스. 어제도 덕산 네오록스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네, 이제 이건 공장 증설에 따라서 내년 한 2배 정도 증가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이다라는 기사 내용이면서 실적도 거기에 맞춰서 크게 개선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오늘도 KP 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뭐 내용은 뭐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2020년 삼성 디스플레이 M10에 신소재인 그린 프라임을 적용하는 등 소재 다변화가 기대된다라면서요. 목표 주가 31,000원. 지금 뭐 2만원 초반대니까요. 한 50% 정도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는 그런 성향인데, 오늘 내용 보면은 조금 이제 잘못된 내용이 있어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309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16억 보는데,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한 115억이에요. 이게 발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4분기 전망도 대부분 증권사마다 한 50억 내외 정도 보고 있죠? 그러면 한 165억, 많아야 170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316억, 그죠? 그러면 뭐 하반기에 한 200억 가까이 4분기에 된다는데, 아마 이게 올해 매출액이 아니라 아마 오타 같아요. 내년 매출을 기준으로 잡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작년에 덕산 네오록스 영업이익이 203억이면은 오늘 1년 전체로 따졌을 때 덕산 네오록스는 실적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요.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나온 하나금융투자에서 보면은 내년 실적이 매출액이 한 31% 증가한 1243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58% 증가한 266억. 그죠? 그러면은 작년이죠. 이제 지금 올해 따지면요. 203억보다 또 증가하는, 그리고 올해보다는 올해 뭐 많아야 170억이니까는 크게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배경 보면은 이 쿼텀탁 OLED 패널의 경우 OLED 스마트폰 패널 대비 소재 요구량이 한 300에서 400배 많다면서 재료 구조당 점유율을 감안할 때 소재 다변화를 통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어저께도 이제 이 OLED가 큰 사이클, 빅 사이클이 온다라는 그런 또 리포트도 나왔었죠. 그러면서 어제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다가 뭐 상승폭을 거의 뭐 반납은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연속성 있게 오늘 치고 나가지 못하고 좀 600원 하락한 한 2.68% 하락했죠. 어젠가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는 형국이다라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고 뭐 나빠 보이진 않죠, 그렇죠? 어제 거래량이 47만 주인데 지금 현재 거래량 13만 주. 뭐 그렇게 따지면 오늘 많아봤자 한 20만 주 초반대겠죠? 전일 반 정도 들고, 그죠? 뭐 어제 상승한 거 조금 반납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 뭐 추세가 이탈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이 OLED에서 이제 소재 업체에서는 덕산 네오록스를 보고, 그리고 이제 장비 업체에서는 이제 SF를 보죠.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지금. SFA도 오늘 뭐 한 약보합 수준인데, 좀 이평들하고 주가가 좀 거의 다 결집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제 밑에 120일선만 있고, 20일, 5일선, 60일선과 주가가 좀 맞닿아 있죠. 덕산 네오록스도, 그렇죠? 이 121선만 밑부분에 있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 이 20일, 5일선, 60일선 겹쳐있는 그런 모습에서 힘의 균형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 뭐 본격 사이클이 OLED 시장에서 큰 사이클이 온다 그러니까 아마 실적은 좋아진다. 뭐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OLED 관련주 말씀드릴 때 목표가를 2016년, 17년 때 소형 OLED 투자가 나왔을 때 뭐 덕산 네오록스도 그렇고 SFA도 그렇고 한 100% 넘게 상승했어요. 자, 금년도 뭐 그렇게 투자 금액이 또 이렇게 작지는 않아요, 그때보다도. 그리고 중국 발도 있고, 또 LG도 이 LCD 부분을 접고 OLED 쪽으로 또 바뀌고 있죠. 아마 그것이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아마 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OLED 시장은 갈수록 크게 확산이 된다. 물론 이제 덕산 네오록스 주 거래처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지만 일단 OLED 시장 규모는 상당히 커진다. 중국 시장도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됐죠. 최근 한 달 동안에 발표한 것만 해도 한 15조 이상 투자 발표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크게 OLED 부분은 걱정하지 말자. 지금 모습을 갖추면서 시면 균형점 단순히 지난 이 9월 24일과 그죠? 요 날이죠. 그리고 10월 10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13조 탕정의 발표, 그러니까 본격 투자 발표할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못하고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은 실적이 본격화가 갈수록 시간이 다가오면서 주가는 다시 재상승한다 그래서 뭐 오늘 덕산 네오룩스 한 650원, 뭐 550원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항상 말씀드려요. 긴 흐름으로 끌고 가면은 뭐 덕산 네오룩스 기준으로 우리가 한 3만원 말씀드렸죠. 지난 2016년과 17년에 주가 한 100% 넘게 올라갈 때 최고점 수준 그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다음 종목은 한솔케미칼이에요. 이것도 OLED 소재 업체죠. 반도체 형제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내용 보면은 한국증권에서 나왔는데 컨택담 소재 매출 증가 기대해서 목표가 상향했다는 얘기죠. 목표가를 한 11만원에서 13만원, 지금 이제 10만원 밑돌고 있죠. 그래서 한 18% 정도 상향을 했고, 그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배경 보면은 과산화수소 및 이 퀀텀닥 소재 매출액 증가로 한솔케미칼의 내년 영업이익이 12% 증가한 1288억을 추정한다. 그런 내용이죠. 이 퀀텀닥 소재는 삼성전자의 퀀텀닥 발광 다이오드 TV 판매량 증가로 매출액 및 이익이 증가할 전망이고, 또 이 퀀텀닥 OLED 투자가 확정됨에 따라 중장기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한솔케미칼은 지난 9월 말과 10월 초순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에서 보수적으로 그러니까는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9월 말 10월 초순에 이 앞으로 길게 행보할 때 이때는 주가가 전혀 안 움직일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 10월 초순서부터 8만원 초반대에서 지금 거의 뭐 98,800원이니까요. 이제 20만원 돌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한솔케미칼 비록 우리 이제 하모니 관심주에는 뭐 우리가 이제 그게 한지가 10월 그러니까 지난 11월 12일 화요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은 갖고 계시는 분들 실적 부분이라든지 이미 이 상승 흐름을 본격적으로 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속적인 상방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 안 움직일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최근 들어서 한솔케미칼에 대한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여러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다. 뭐 수급적인 사항도 전혀 부담 없고 거래량도 오늘 26,000주 뭐 최근 거래량 평균치 보면은 한 4, 5만 주 됐죠? 오늘 그러면 한 4만 주 가까이 된다 그러면 뭐 평균 거래량 수준, 뭐 과열되는 기미 또 없고, 그죠?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또 나온 종목이 SK 머티리얼즈죠? 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 전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특수 가스를 제조하는 전문 업체예요. 자, 요 회사 오늘 리포트 나온 것은 한유케미칼 인수로 반도체 매출 확대 전망해서 삼성증권에서 나왔죠. 이 한유로부터 한유케미칼 지분 80%를 400억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한유케미칼은 이산화탄소 제조업체로 주로 식품 보관용, 산업용으로 납품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약 200억에서 영업이익 10% 후반 정도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제품 라인업 확대 전략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면서 내년 1분기 실적이 반영되면 한 50억의 영업이익 기여가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주가 움직이니까 좋은 얘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이 뉴스 특징들 분석하는 이유는 그 리포트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런 좋은 얘기, 나쁜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SK 머티리얼즈. 자, 오늘 마이너스 한 1,500원, 그죠? 합병에 대한 재료가 먹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뭐 가격 대상, 그러니까 지루하게 지금 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보십시오.
거래량도 오늘 만주죠. 그쵸? 뭐 어제보다는 증가하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뭐 5만 주에서 10만 주 줘야지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 오늘 많이 돼야지 2만 주도 안 되겠죠. 그쵸? 예, 그런 부분은 그냥 최근에 바닥권 다지는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의 연속 속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 하모니 관심주 한 20종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갖고 계시는 분들 뭐 계속적인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좀 지루하지만은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요거는 이제 한솔 케미칼에 대한 이제 지난번에 나온 보고서들이 있죠. KB증권에서 한 12일 날 나왔던 그런 내용이 있죠. 그렇죠? 뭐 다 좋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도 이제 DB 금융투자. 그러니까 이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형 종목이죠. 그런데도 증권사에서 여러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다. 물론 시장에 이슈화 되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주가가 상승한다. 주가가 상승하면은 증권사들은 좋은 얘기를 또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주가 뜨는데 거기다가 나쁘다라는 보고서는 거의 나오기가 힘들겠죠. 예, 그런 관점. 아무튼 여러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것은 이제 OLED 관련주에서 정리한 부분이죠. 장비 업체하고 소재 업체로 나눈다. 우리는 이제 장비보다는 소재 업체가 낫다라면서 그 중에 주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인 덕산 네오록스가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비 업체에서는 이제 SFA, 그렇죠? 최근도 아니죠. 한 지지난주까지는 오히려 소재 업체보다는 장비 업체가 좋았죠. 뭐 워닝 IPS도 그렇고 AP 시스템, 뭐 힘스 다 좋았는데 최근 한 일주일 전후서부터는 장비 업체들도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이어서 우리는 뭐 OLED 관련주 하면은 그냥 덕산 네오록스 SFA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도 이제 소재 업체에 한솔 케미칼이 있네요. 불순물 제거하는 과산화수소 제조하는 업체다. 요 종목은 조금 우리의 관심 종목 좀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요, 공지사항인데요, 조금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에 나온 것이 하모니 관심주인데요. 오늘 20종목이죠. 우리가 이제 하모니 관심주, 뭐 전략주, 기대주, 바닥주, 단기주 했는데, 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게 짠게 11월 12일서부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이 아마 가장 실적이 부진하는 주가 흐름이 가장 부진한 것 같아요.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도 우리는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던 건데 오늘은 오히려 지금 한 20종목 중에서 플러스 나온 게 포스코 케미칼,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도화 인지리어링, 그렇죠? 그리고 뭐 보합권에 있는 종목이 한 두세 종목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다 하락을 다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뭐 크게 빠지는 건 없어요. 뭐 다 0. 몇 프로, 그렇죠? 1%. 조금 많이 빠진다는 것이 RFHC, 우리 통신 장비 업체. 요거는 이제 시황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RFHC 어제 오늘 지금 이틀 동안 한 4%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요 모습이 지난주인가요? 오일솔루션하고 KMW, 그러니까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RFHC가 지금은 장중이기 때문에 수급상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그 추세가 한번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 장 마감 때 진단을 해드리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아직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그런 수치는 안 나오지만 한번 수급상 한번 장중에서 나오진 않네요. 그렇죠? 지금 뭐 기간만 한 12,000주인데 만약에 지난주처럼 이 오일솔루션이나 KMW처럼 만약에 외국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적고 개인들의 매수가 적다르면은 오히려 오늘 가격이 저점을 형성한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오후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이것도 이제 오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에코프로비엠. 그렇죠? 오늘 4.5% 빠져요. 포스코 케미칼은 플러스 나오는데, 근데 뭐 악재성 뭐 나온 부분은 좀 없죠? 요 부분 좀 더 알아보고 오후 방송 진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 뭐 마이너스는 나오고 있지만은 뭐 크게 밀리는 부분은 없다란요. 그렇죠? 거의 다 뭐 0. 몇 %대 뭐 보합권이니까요.
요 나머지 부분 진단하는 오후 방송에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래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관심 주고 있는데 단기 종목으로 실리콘 웍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계속적으로 오늘 나왔던 뉴스 특징주 이제 LG 이노텍이죠. 카메라 모듈 호조 내년 실적 고성장. 자, 어저께 애플 쪽에서도 5G 스마트폰을 출시가 되면서 이 Y옥장, 그러니까는 이 일체형 OLED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크게 개선하는데 지금 이 LG 이노텍을 말씀드리면 애플의 관계가 상당히 구수해요. 애플이 물건이 잘 팔린다 그러면은 LG 이노텍도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LG 이노텍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 보면요.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사업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라는 내용이죠. 내년에는 전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15만원 유지했고요. 내년 매출액이 올해보다 한 10% 증가한 한 8조 8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영업이익도 올해보다 21% 늘어나 4,173억죠. 자, 여기 이 TOF라 해갖고 나왔던 비행시간 거리 측정. 우리가 이제 요 종목 세 종목 있다고 했어요. 옵토론텍, 나무가 3D 센싱이에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그렇죠? 근데 어저께 우리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미 주가가 크게 떠서 조금 뭐 지금 우리가 타이밍을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요 3D 쪽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여기도 보면은 비행거리 측정인 이 TOF가 가능한 고사양 카메라 공급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죠? 이 부분 아까 말한 세 종목은 계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LG 이노텍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어요. LG 이노텍 한번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오늘 뭐 마이너스 500원 약보합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한 나흘 상승하고 어저께 한 2,000원 빠지고 오늘 500원 빠지면서 하락이 멈춰주는데 자, 의미 있는 게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자, 그저께 33만 주 되고 어제 2,000원 빠질 때 9만 1,000주 거래량 뚝 떨어지죠. 평균 거래량이 한 15만 주, 신발에서 15만 주 되는데 어제 9만 주, 오늘은 지금 4만 6천 주, 지금 1시 반이죠. 앞으로 2시간 남았어요. 그러면 뭐 많아야 한 7만 주 정도 되지 않을까 하네요. 지금 같은 추세면은. 그러면 거래량 크게 감소하죠. 그러면 조정의 끝머리.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지난 10월달 고점 부근에 와서 지난달 고점 부근이 얼마입니까? 12만 8천원 거의 13만대 와서 조정을 받아서 11만 5천원까지 빠졌다가 한 10% 빠진 거죠? 10% 조정받고 요번에 다시 전고점 그죠? 강하게 치고 자 요런 모습이면은 고점 돌파 가능하지 않나 그런 말씀에서 LG 이노텍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충분히 돌파 가능해 보여요. 수급적인 사항도 어저께 2,000원 빠질 때 개인들 산물량이 15,000주도 안 되죠. 그렇죠? 주가 올라갈 때 개인들 판물량, 즉 개인들이 팔았다는 얘기는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했다는 얘기가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도 뭐 이게 확정치는 아니지만은 뭐 외국인 기관 소폭씩 매도하고 있죠.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도. 자, 이 시장이 이제 저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최근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의 이동평균선의 지지 저항 역할을 하면서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이제 그런 종목 위주로 단기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좀 약세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나중에 상승장이 오면은 이런 종목에 나왔을 때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강하게 어필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지수가 뭐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장에 있다면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못 가다 보니까 종목들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 하나가 조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은 현재까지의 주가 움직임이 좋다 해서 일단 종목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저기 속보로 나왔던 내용이죠. 오전에 트럼프 홍콩 인권법 서명 곧 발효될 듯. 그죠? 자, 이게 홍콩 입법 서명했다가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 그래서 그것이 어떤 중국에서 반응이 한번 나올 텐데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아마 지수가 밀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참 제가 깜빡했네요. 우리 공지사항 하나 더 있었는데.
그죠?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다시 해주시오. 리베라 호텔에서 강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있어요. 저희 그 내용은 또 오후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게 발표를 했네요.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죠. 내년 D램 성장에 영업이익 개선해서 목표가 상향, 대신증권이죠. 삼성전자에 대해 2020년 D램 수급 개선해서 낸드 매출 회복 등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거라고 내다봤다라는 얘기죠. 삼성전자는 이 D램뿐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발표가 되죠. 퀀텀탑, OLED 투자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스마트폰 부분도 지금 시장 점유율 중국 같은 경우가 1%도 안 돼요. 근데 이번에 나온 폴더블 폰하고 그리고 이 5G 스마트폰이 상당히 잘 팔린다 그랬죠. 그래서 뭐 지금 일시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20% 시장 점유율도 차지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시장 점유율이 한 6.7%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특히 이제 폴더폰이 잘 팔린다. 그죠? 예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시트 쳤죠? 이것이 이제 폴더폰으로 바뀌면서 또 한 번의 시트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그리고 반도체 있죠. 그죠? 그리고 비메모리 분야 지금 공격적 투자하면서 대만 SMSG 거기에 본격적으로 좀 따라가려는 공격적인 투자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당히 조건이 좋다.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지면은 거기에 따른 부품 회사들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 부분 특히 비메모리 분야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오른쪽에도 SK 하이닉스죠. D램 수요 해방 목표가 상향해서 대신증권이니까 D램 가격이 삼성전자도 D램 나오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D램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 뭐 이 대신증권에서 하이닉스 매출액이 내년에 30조, 올해보다 한 1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한 5조 이상 보네요. 그래서 한 52% 증가하는 그런 모습에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 사업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재평가에 따른 주가 상승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 비메모리 수요 호재로 TSMC 주가는 연초 대비 36% 상승했죠. 이제 그런 부분 아까 말한 2012년 스마트폰과 2016년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2020년에는 이 비메모리 사업 재평가에 따른 주가 상향 조정이 예정됐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SNS텍 비메모리 분야에서요.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죠.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이 포토 마스크 원재를 만들었죠. 실적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한 200% 증가 42건 나왔죠. 내년 실적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평가가 상당히 좀 우세하기 때문에 이 SNS텍 그리고 우리가 이제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수출 제한 품목에 있는 한 종목이죠. 거기에 이제 규제에 따라서 국산화 수혜죠.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이 자회사죠. 계열사 펜테크놀로지가 삼성물산이 중국산 불산을 수입하면은 이 ENF 테크놀로지 계열사인 펜테크놀로지가 가공을 해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시스템 반도체용에도 공정용 케미칼 공급 예정해갖고 미국 오스턴 지역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신규 공장 한 500억 규모라 그래요. 예정으로 향후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공정용 케미칼 소재를 공급할 전망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들. 뭐 회사 개요 핵심 상승 논리 쭉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과거의 동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오테크닉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요. 그렇죠? 어제까지는 좋은 모습. 오늘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와서는 상당히 좋은데. 그렇죠? 자, 이 회사는 이제 레이저 응용 장비 업체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어요. 특히 이제 삼성 쪽에 지금 테스트하는 장비도 있고 그것이 대당 한 50억 되는데 테스트 이상 없으면 바로 발주가 시작된다 그러죠.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 패널 레벨 패키지, 그러니까는 이 인쇄로 기판 없이 반도체 완제품에 적응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에요. 그것을 삼성전기에서 지난 4월에 인수를 해서 사업부를 인수해서 한 1조 5천억 투자한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수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이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그리고 또 한 종목입니다. 우리가 실리콘 웍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삼성보다는 이제 LG 쪽 관계된 회사예요. LG가 한 33%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죠?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저는 이런 모습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3분기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그동안에 하락했다가 실적 발표하는데 그 전부터 상승으로 주가가 턴을 하죠. 그 이유는 4분기 내년에 실적이 크게 좋아지죠. 3분기 실적이 한 140억 나왔어요. 시장 전망치는 한 200억 정도 봤는데 140억 크게 줄었죠.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도 한 34% 정도 감소를 했고, 근데 4분기에는 실적이 좋아지죠. 한 245억. 그러면 3분기보다 한 100억 정도 증가하고, 그리고 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17% 증가하는. 내년에는 더 좋아지죠, 그렇죠?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700억 이상 봐요. 뭐 이 수치가 정확히 맞다 틀리다 견점이 아니라, 실적과 노스가 3분기 실적은 나빴지만은 4분기 좋아지고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거를 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어떤가를 봐야겠죠. 실리콘웍스. 자, 지금 마이너스 50원. 오늘 오전에 조금 상승의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한 2.2%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금 상승폭을 반납하고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3일 뜨고 오늘 이틀 조정. 거래량 67,000주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많은 편은 아닌데 오늘 뭐 많이 돼봤자 이 정도 추세면은 뭐 10만 주 조금 뭐 넘어가는 선? 그 정도면 어제 거래량이 11만 주니까는 뭐 그렇게 평균 거래량 수준 내지 그보다 약간 밑도는 수준이 되겠다는데 오늘까지는 조정을 받는 모습은 좋은데 자 윗골이 달아준 부분이 조금 걸리죠. 그쵸? 근데 윗골이가 뭐 크게 올라간 돼서 윗골이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뭐 한 2% 정도 수준의 윗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고 또 막판에 조금 지금 이제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조금 다시 되돌려주면서 뭐 한 38,000원 정도 수준에서만 마무리 돼주면은 그렇죠? 전혀 문제 없고 지금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때가 11월 14일 날 그렇죠? 실적 발표 부진이 발표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오늘 장막판에 조금 낙폭만 축소를 해주면은 뭐 내일서부터라도 뭐 다시 재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요것도 장 마감 후에 다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종목들 말씀드린 이오 테크닉스 오늘 조금 제가 요 하기 전까지 조금 낙폭이 커졌는데 낙폭 많이 줄였네요. 1,200원. 밑골이 많이 달아주죠? 한 92,000원, 1.2% 정도, 그죠? 자, 우리가, 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오면 제일 좋다? 힘스의 지난 8월 말과 9월 초죠? 그죠? 요 모습.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그죠? 그리고 가격 조정 받고, 그래서 21선 밑돌다가 21선 돌파해주고, 21선 안착되면서 한 길면 일주일, 짧으면 3, 4일 정도 안착해준 후에 거래가 감소하고 그리고 뜨는 거죠. 그렇죠? 자, 이오 테크닉스도 지금 21선을 맞고 빠지다가 지금 이제 살짝 돌파한 상태예요. 여기서 조금 안정되는 안착하는 그런 모습만 나와주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이제 그는 본격적인 상승으로 봐야죠. 그렇죠? 뭐 그냥 반등 차원이 아니라 지난번 이게 한 5만 후반대에서 한 10만 원까지 올라간 거에 따른 조정을 요번에 한 달 동안 받고, 그렇죠? 한 달 동안 넘게 받고 재상승, 본격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오 테크닉스 한번 분봉 모습 볼까요? 그렇죠? 빠지고 좀 돌려놓는 모습. 뭐 여기서 크게 더 이상 안 돌려도 되고 요 정도 수준에서만 되면 좋다라뇨. 만약에 여기서 낙폭을 더 줄인다 그러면 거래량도 좀 더 줄여야 되겠죠? 늘어나야겠죠? 거래량 어저께 44,000주, 지금 44,000주니까는 좀 더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거래량도 증가해야 된다. 일단 이오 테크닉스 현재까지 움직임 상당히 좋고 수급적으로도 뭐 그죠? 계속적으로 개인들 매도가 상당히 우세하죠. 좋은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ENF. 자, ENF 테크놀로지, 그죠? 뭐, 크게 부담 없는, 그냥, 아직도, 이거는 이제 21선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본격적인 상승은 21선 돌파하고, 그거를 다시 조정받으면서 밟아주고 가는 것이 진짜라 했어요. 근데 아직은 이게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젠백스 알츠하이머 국내 이상 결과 발표 기대 KTB 증거에서 나왔죠?
예, 알츠하이머 치료 후보 물질이 국내 이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 한 일주일 정도 되면요, 아마 국내 임상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그러니까는 이 젠백스에 대한 임상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을 때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그렇죠? 오늘 한 4%. 시장 반응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두 종목 있죠? 하모니 관심주에. 그 종목에 오히려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젠백스 일단은 우리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하고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뭐 끌고 가도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주가가 이 10,000원 초반대에서 지금요 29,000원 거의 3만원까지 올랐죠? 많이 떴어요. 그러면 가격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 우리가 무한대로 갖고 갔던 스마트폰들도, 부품주들도 지금 주가들이 하나둘씩 조금씩 낙오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떴다는 것은 부담이 돼요. 그거는 염두에 두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심주는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NK맥스 있는데. 어제 나온 기사죠? 리포트죠? 셀트리온의 nem시마 SC가 유럽에서 정식으로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그런 기사죠? 근데 이게 시장에서 너무 익숙한 재료이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려면은, 업사이드가 되려면은, 미국 시장에서 트룩시마 실제 판매량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경우,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에 등재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인프렉트라, 그러니까는 이것이 nem시마죠? 성장률이 증가할 경우, 그리고 유럽에서 nem시마 SC가 기대 이상 실적을 달성할 경우, 그럴 경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야, 좀 갈수록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 보이죠, 그렇죠? 아직 이제 21선이 눌러주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아마 지금 최근에 차트 모양 이런 모습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21선이 눌러주고 밑에서 60일, 뭐 길게는 121선 주가에 겹쳐 있는 부분, 심의 균형점 이랬다는 얘기인 이 주가하고 이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결집되어 있는 것은 오늘 산 사람이나 한 달 전에 산 사람이나 6개월 전에 산 사람이나 가격 평균 단가가 같다는 얘기죠. 심의 균형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조만간에 상방이 됐던 하방이 됐던 방향성이 결정날 거다. 상방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한다? 먼저 21선 쫓고 가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21선 돌파 여부와 그리고 지지 여부를 보면서 따라가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NK맥스 뭐 모습 상당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수급적인 사항도 뭐 크게 부담은 없고 NK맥스 오늘도 주가가 보합이네요.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좀 보초를 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 있죠. 그러니까 바닥권의 종목은 가격 리스크는 그만큼 적죠. 올라간 폭이 없으니까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언제 뜰지를 이제 판단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기준은 정하지만은 그것이 벗어났을 때는 이 지금처럼요.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우리가 그 표현을 이제 뭐 보초 서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네요. 지금 그래서 이미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때까지 좀 더 기다리고 오고 한번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라뇨. 그래서 NK맥스 오늘 뭐 주가 움직임 전혀 변화 없으니까는 좀 더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뉴스 특징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